안녕하세요. 전지적 반려동물 시점에 나박사입니다. 아는 지인분이 렉돌을 키우고 있는데 출근 시간만 되면 와서 안겨대는 통에 매일 지각하게 만든다고 할 정도로 완전 개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친근한 성격 덕에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입양을 고려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친근한 외모와는 달리 입양을 꺼리게 되는 부분 또한 역시 존재해요. 바로 심장병을 비롯한 유전병인데요. 오늘은 렉돌을 키울까 말까 고민하는 집사님들을 위해 장단점부터 렉돌의 역사까지 렉돌의 모든 것에 대해 준비해봤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렉돌을 입양하는데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렉돌의 유전병. 렉돌을 입양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렉돌의 유전병인데요. 렉돌은 교배를 통해 만들어진 품종이기 때문에 유전병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커다란 고양이들에게서 자주 발생되며 렉돌에게 치명적이라고 알려진 유전병은 HCM입니다. 대부분 비대성 심근벽증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렉돌의 27%가 HCM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질병은 심장의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고 심장 기능이 저하되는 질병인데요. 심장을 이루던 공간이 좁아지고 이로 인해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혈압 상승, 부정맥, 심정지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질병은 뒷다리마비나 호흡곤란, 폐수종 등의 질병들도 일으키기 때문에 매우 치명적인데요. 이로 인해 많은 렉돌 집사님들은 렉돌의 심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케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렉돌을 키우는 집사님들이 심장병 관련 키트 검사를 꼭 해보고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심장 초음파를 찍어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도 하죠. 렉돌은 유전적으로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새끼 때부터 정기적으로 HCM 검사를 하는 것이 권유됩니다. 대부분의 고양이 심장병들이 치료병도 없고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초기 발견이 가장 좋은 발견이며 계속된 치료를 통해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로결석이나 모구증도 종종 발생된다고 하니 병원에 정기적으로 찾아가 정기검진을 받아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한 단점이 있는 반면 굉장한 장점도 있죠. 바로 렉돌의 친화력입니다. 렉돌은 봉제인형이라는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매우 순한 고양이입니다. 안았을 때 축 늘어져 주인에게 안겨있는다는 이야기가 많죠. 물론 고양이마다 다르다고는 합니다. 제 친구의 렉돌 비누는 아주 날렵하고 안겨있는 것을 못 참아서 안아본 것이 손에 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렉돌은 대부분 개냥이라고 불리는 품종이며 매우 차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집사님의 무릎이나 주변에서 배를 까고 뒹굴거리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대부분의 고양이와는 달리 집사와 붙어있는 것을 좋아해서 집사가 자리를 옮기면 바로 따라와서 옆에 앉을 정도로 매우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요. 마중냥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렉돌은 집사가 퇴근하면 또르르 나와서 마중을 해주고 집사가 노트북을 하고 있으면 무릎에 올라와서 자신을 만져주기를 매우 기대한다고 합니다. 낯선 사람이 집에 놀러와도 학질을 하지 않고 먼저 다가가서 여기저기 비비고 다니기도 하고 처음부터 핥아주기도 할 정도로 매우 친화력이 높고 사랑스러운 행동을 많이 해서 렉돌의 인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고양이에 대해 아는 것이 부족하고 낯선 초보 집사님들도 렉돌과 함께라면 초보 집사 시절을 쉽게 보낼 수 있다고도 하죠. 한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와 가족과의 친화력을 연구한 결과 렉돌은 별 5개 중 5개 만점이라고 결과가 나왔을 정도로 사람에게 친화력이 좋은 고양이가 바로 렉돌입니다. 하지만 집사에게 애착이 매우 강하며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분리불안이 생기기도 한다고 하니 집을 오래 비우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품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보다 더 완벽한 구막은 없겠죠. 또 렉돌을 더욱 인기 있게 만든 부분은 바로 중대형 묘라는 점입니다. 렉돌은 다 컸을 때 4.5kg에서 11kg까지 성장하는데요. 대부분의 고양이들이 1년 성장하고 나면 다 자라는 반면 렉돌은 생후 3, 4개월까지 성장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작은 고양이보다 조금 큰 고양이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렉돌을 보면 너무 예쁜 얼굴과 털을 가졌는데 애교도 많고 거기에 커다란 몸을 가진 렉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렉돌은 성장 과정 중 갑자기 밥을 미친 듯이 먹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는 렉돌이 급성장기가 와서 그러는 것일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고양이가 엄청 키가 크려나 보다 하고 밥을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렉돌은 털의 무늬도 매우 다양한데요. 크게 나누면 렉돌의 무늬는 미티드, 바이칼라, 포인티드, 링스로 나뉘어집니다. 가장 익숙하고 비교적 흔한 무늬가 바이칼라인데요. 얼굴과 꼬리, 등을 빼고는 몸이 다 하얀색에 얼굴에는
가르마 같기도 한 C자 패턴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마에 M자 무늬가 있는 아이들은 링스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요. 포인티드는 귀와 얼굴 중앙, 발, 그리고 꼬리가 색깔을 가지고 있죠. 위티드라는 패턴은 장갑을 낀 것 같은 무늬로 발이 하얗고 얼굴의 중앙에 동그란 무늬가 있습니다. 렉돌을 제대로 알고 입양하기를 원한다면 외모뿐 아니라 렉돌의 역사와 유래, 탄생 배경도 알아보아야겠죠. 렉돌은 1960년 미국에서 탄생한 품종입니다. 앤 베이커라는 브리더가 털이 긴 앙고라 계열 하얀 고양이 조세핀과 양말을 신은 듯 발이 하얀 범한 고양이를 교배시켜 귀여운 렉돌이 탄생하였다고 하는데요. 고양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안았을 때 가만히 있고 차분하고 얌전한 고양이들을 교배시켜 렉돌의 사랑스럽고 차분한 성격이 만들어진 거죠. 역사를 알고 나니 렉돌의 성격이 더욱 이해가 되고 귀엽게 느껴지는걸요. 저는 어떤 고양이를 입양하든 고양이의 묘생을 책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이렇게 고양이의 품종들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모든 예비 집사분들이 품종에 따른 성격이나 특징을 좀 더 공부하고 나에게 딱 맞는 고양이는 어떤 고양이일지 충분히 고민하신 후 입양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고양이들의 삶이 집사님과 함께해서 행복할 수 있듯이 집사님들의 삶도 고양이와 함께 더욱 행복해져야 하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렉돌이라는 품종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렉돌을 입양 계획 중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상 모든 반려동물과 집사님들이 행복한 그날까지 전지적 반려동물 시점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